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다양한 마법 동물들의 서식지와 특징, 역사를 적어놓은 호그와트의 교과서입니다. 다행히도 저를 포함한 머글이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마법 세계의 책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에 등장했던 모든 마법 동물들을 살펴봅니다. 불사조는 붉은색의 깃털과 황금색의 기다란 꼬리,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둥지를 틀며 부활할 수 있어 오랜 삶을 살아가는데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불타오른 후 잿더미 속에서 어린 새로 다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불사조의 깃털은 마법적 효능이 있어 지팡이의 재료나 다른 도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불사조처럼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용은 가장 강력하고 또 널리 알려진 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공격적이며 이는 알을 지키는 습성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책에서는 순수한 종을 10가지로 세분화해뒀습니다. 거친 비늘과 보랏빛 눈을 가진 헤브리디스 블랙과 영화에서 모습을 보였던 웨일스 그린, 헝가리 혼테일로 추정되는 용을 찾을 수 있었네요. 온몸에 검은 솜털과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 니플러는 땅굴을 파고 돌아다니며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갈레온을 떨어뜨린 깨알 같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집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뉴트가 데리고 다니는 대표적인 동물로 잘 알려져 있어 괜시리 반가웠던 동물 중 하나였네요. 문카프는 수줍음이 많은 동물로 오직 보름달이 뜬 밤에만 굴 속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빛이 은은한 곳에서 복잡하고 정교한 구애의 춤을 추는데 이것이 미스터리 서클로 남겨져 머글들의 의문을 자아냅니다. 문카프의 춤이 다뤄진 첫 번째 순간으로서 책의 설정이 반영된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프롤로그 영상에서 만들 때 다룬 적이 있는 세스트랄은 날개 달린 말의 일종으로 죽음을 목격하고 인지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검은 말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도 죽음을 목격한 이후 세스트랄을 보게 되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죠. 길눈이 밝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마차를 끄는 것과 함께 플레이어가 탈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말의 일종이지만 취급이 전혀 다른 유니콘은 북부 유럽에 서식하는 동물로 머리에 뿔이 달린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 생포가 매우 어려우며 인간을 피하는 습성이 있어 마법 가방에 넣는데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뿔과 피, 털은 마법 재료로 비싸게 거래되는 편입니다. 인간의 상체에 말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 켄타우로스는 엄밀히 말해 동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마법사의 관점에서 인류로 정의되는 것을 거부해 동물로 분류된 종입니다. 머글과 마법사의 노골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술, 점술, 궁술, 천문학 등 조예가 깊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습성은 아직도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하네요. 독수리 형태의 머리와 말의 몸이 특징인 히포그리프는 유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동물입니다. 벌레나 새, 작은 포유류 등을 먹으며 둥지를 꾸리고 한 개의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길들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시도가 있어야 하고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눈을 똑바로 마주본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합니다. 히포그리프가 응답을 해준다면 좀 더 가까이 가도 되는데 게임에서도 이 모습을 반영해 히포그리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색과 보라색이 섞인 큰 몸을 가진 그래폰은 성질이 사납고 날카로운 뿔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폰의 뿔은 구하기 어려워서 비싸게 거래되는 재료이며 그 가죽은 용의 가죽보다 단단해 거의 모든 마법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게임에서도 쉽지 않은 상대로 모습을 보였으며 히포그리프처럼 몸을 낮추고 존중의 자세를 보이자 이내 길들여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깃털이 아주 선명한 색을 띤 아프리카의 새 푸우퍼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듣는 사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침묵 마법을 걸어놓아야 한다는데요. 허가증을 받아야만 기를 수 있으며 특히 깃털은 기펜의 재료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둥근 몸과 뾰족하고 긴 부리, 반짝이는 붉은 눈을 가진 스니젯은 대단히 희귀한 조류입니다.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날개 관절 때문에 빠르게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운 방향 전환이 특징인데요. 골든 스니치가 제작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사냥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점이 있는 작고 푸른 새 자보놀은 북부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며 작은 벌레를 먹고 살아갑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다가 한 호흡에 참았던 모든 소리를 지르고 나면 숨을 거두는데요. 그 깃털은 베리타스룸과 기억력 마법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보송보송한 깃털로 통통한 몸을 가진 날지 않는 새 디리코올은 도도라는 새로 머글에게 알려져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도도는 실제 역사에서 인간에 의해 멸종한 종으로 마법 세계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숨겨뒀다는 설정인데요. 날개를 퍼덕이면 순간이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험 상황을 대처합니다. 영화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모습이었네요. 얼룩덜룩하거나 반점이 있는 털이 특징인 니즐은 고양이를 닮은 마법사들의 반려동물입니다. 닮은 것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교배도 할 수 있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리하고 독립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고 수상한 인물을 미리 알아채는 힘과 주인이 길을 잃었을 때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둥근 공 모양을 띤 퍼프스캔은 유순한 성격으로 굴리거나 던져도 반항하지 않아 기르기 수월한 동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콧소리를 내며 이따금 길고 가느다란 혓바닥으로 음식물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큰 거미 에크로멘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며 최대 4.5m까지 자라는 동물입니다. 그 포악성 때문에 마법정부에서는 에크로멘툴라의 알을 A급 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해두었고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있음에도 길들일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법사에 의해 품종이 개량된 동물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추후 실험적 품종개량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괴력과 못지않은 우둔함을 자랑하는 트롤은 키 3.5m, 몸무게 1톤이 나가는 난폭한 생물입니다. 언어 몇 마디로 이루어진 조악한 의사소통을 하나 인류로서 분류되기에 부적합해 동물로 기록되었으며 날고기를 먹는 습성으로 야생동물부터 인간까지 사냥하기 때문에 위험 등급에 올려져 있습니다. 늪지에 서식하는 더그보그는 죽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지느러미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며 공격성이 있어 사람의 발을 물기도 하는데 특히 맨드레이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드레이크를 주워봤습니다. 별로 안 좋아한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